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 김태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받은 분들을 위한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안쪽과 바깥에 있으면서 관절 접촉면을 크게 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모를 줄여주며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무릎 관절의 기능과 수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반월상 연골판에 관련된 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연골 봉합술 또는 더 이상 추가 파열을 막기 위해서 부분 절제술을 관절경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는 봉합된 부분 또는 남겨진 부분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보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절 기능 회복을 돕는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재활 과정은 재활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연골판 봉합술을 받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분들은 이 과정보다 증상 개선에 따라서 각 과정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먼저 재활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재활 과정은 5단계로 약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수술 후 처음 2주로 수술 후 통증 조절, 수술 상처 치료를 받으며 목발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그 다음 4주, 즉 수술 후 2주에서 6주 사이로 관절 운동 범위를 점차 증진시키고 근력 유지, 관절 유착 방지를 위한 재활 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목발 사용은 이제 그만하고 체중을 100% 하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그 다음 6주로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까지의 기간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력 강화를 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4단계는 다음 3개월로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본격적인 근력 강화, 민첩성 회복, 지구력 회복을 위한 크로스 훈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5단계는 6개월 이후의 시기로 고위험 스포츠를 포함한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에 특화된 운동 치료를 하는 시기입니다. 수술 후 2주까지의 기간인 재활 1단계 목표는 수술 후 통증 조절 및 붓기 감소입니다. 또한 보조기, 목발을 사용을 해서 화장실 출입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조기는 항상 착용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수술 당일에는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 상처는 작지만 연골판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인대 및 관절막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관절을 할 때는 관절 주변에 진통제 주사를 직접 하기에 수술한 당일날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골판 수술을 한 분들은 같은 병실에 인공관절 수술한 분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왜 수술도 작게 받았는데 더 아프지? 하고 궁금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첫날은 수술 후 통증으로 너무 고통받지 않고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 2시간마다 20분씩 얼음찜질을 하고 통증이 나타나면 진통제 복용을 합니다. 수술 후 2, 3주 후면 진통제 없이 지낼 수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진통제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통제에 중독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식사는 물 유동식부터 먹기 시작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상 식사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대략 2, 3일 후에는 퇴원하게 되는데 다음번 병원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덮고 있는 드레싱은 다음번 외래 방문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래 방문은 수술 후 7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오시도록 예약해 드리고 그동안 샤워는 하셔도 좋은데 상처를 덮고 있는 드레싱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발을 사용해서 체중의 3분의 1 정도 이내에서는 딛고 걸으셔도 됩니다. 체중의 3분의 1을 딛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발 앞쪽 3분의 1 정도를 이용해서 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발은 수술 후 4주에서 6주까지 사용하시게 됩니다. 연골판 수술 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내셔야 되는데 보조기는 두 가지 목적에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무릎 굽히는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 관절을 예상치 않은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걸을 때는 무릎이 다 펴진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신전 상태로 고정해서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차에 앉을 때는 각도를 60도로 조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재활치료는 수술 후 7일에서 열흘 사이에 첫 번째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운전은 통증이 없고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점에는 하셔도 좋은데 보통 운전이 가능한 시점은 수술 후 2, 3주 지난 시점으로 보시면 안전합니다. 다음은 다리 붓기 줄이기를 위한 방법입니다. 수술 후 무릎과 다리가 어느 정도 붓는 것은 정상입니다.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은 위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뒤에 오금이라고 하죠. 거기다 베개를 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무릎 뒤에 베개를 놓고 지내면 무릎이 펴지지 않는 신전 제한, 의학용어로는 굴곡 구축이라고 그러죠. 신전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활 1단계에서 권장되는 운동은 관절 가동을 위한 운동, 하지 직거상 운동,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 슬개골 가동 운동, 발목 펌프 운동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관절 가동 운동입니다. 관절 운동 범위 확보를 위한 운동이지요. 이 시기에 굴곡은 60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수건이나 밴드를 발바닥 가운데에 놓고 뒤꿈치를 바닥에 끌면서 60도까지 굽히고 다시 펴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한 번 운동할 때 5회 정도 반복합니다. 신전 운동은 흔히 계란 깨기 운동이라고 하지요. 수건을 말아서 발목 뒤에 놓고 오금이 바닥에 닿는 위치로 미는 동작을 합니다. 손으로 수술 부위가 아닌 허벅지 위쪽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시행합니다. 하지 직거상 운동입니다. 우리말로는 무릎 펴고 다리 들기 운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허벅지 근육, 고관절, 굴곡근, 복근 강화 운동이 됩니다. 발끝을 얼굴 쪽으로 향하면서 고관절이 60도 정도 굴곡될 때까지 다리를 들고 그 상태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한 번 할 때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입니다. 관절 움직임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수술 직후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침상에 누운 상태 또는 앉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끝을 얼굴 쪽으로 당기면서
무릎 뒤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3 내지 5초간 유지하고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한 세트에 10회 반복하고 최소 3세트를 시행합니다. 슬개골 가동 운동은 관절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슬개골을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여주는 운동입니다. 보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시행하며 슬개골을 안쪽으로 민 상태에서 5초, 바깥쪽으로 민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하고 한 세트에 10회 반복 3세트를 시행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의 움직임 없이 종아리 근육을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으로 종아리 정맥에 몰려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운동으로 다리 붓기 감소에도 좋고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은 1시간에 최소 10회 정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2주에서 6주 기간인 재활 2단계 안내입니다. 수술 후 2주째 수술 상처에 실밥을 뽑고 나서 그 다음 4주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 재활 치료의 목표는 연골판 봉합 부위가 잘 낫도록 봉합 부위에 지나친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돌발적인 상황을 피하고 무릎 굽히는 각도를 90도까지 진전시킵니다. 수술 후 4주까지는 보조기 목발을 사용하고 이후 2주일 동안은 보조기 목발을 떼는 시기를 갖습니다. 대퇴사두근 강화해서 다리를 자유롭게 들 수 있도록 하고 보행 안정성을 갖도록 합니다. 슬개골 움직임이 잘 유지되도록 슬개골 가동 운동을 지속합니다. 재활 2단계에서 권장되는 운동은 1단계에서 시작한 하지 직거상 운동, 대퇴사두근 등척석 운동, 슬개골 가동 운동을 지속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 증가를 위해서 능동 굴곡 운동, 보조 능동 굴곡 운동을 합니다. 봉합 부위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동 굴곡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근육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 외에 봉합 부위에 지나친 부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다음은 재활 3단계 안내입니다.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3단계 재활의 목표는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 회복, 슬개골 움직임, 보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가능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삼습니다. 보조기와 목발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활 3단계 권장 운동으로는 관절 운동 범위 증가를 위한 보조 능동 굴곡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완전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합니다. 2단계에서 시작한 고관절, 발목,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지속하면서 90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레그 프레스, 스텝 오르내리기, 런지,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균형감 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 트레드밀, 일리프티컬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간에 해당하는 재활 4단계입니다. 재활의 목표로서 3단계에서 달성한 정상 관절 운동 범위, 즉 완전히 무릎이 펴지고 완전히 굽혀지는 것이 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지 보행, 계단 오르기, 계단 내리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본격적인 근력 강화 운동과 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합니다. 직선 코스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 4단계에 권장되는 운동은 준비 운동을 가볍게 하고 이어서 하지 근육 강화 운동,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근육 강화 운동을 마친 후에는 순발력, 민첩성 강화 운동을 합니다. 일리프티컬, 트레드밀, 실내 자전거를 이용한 크로스 트레이닝으로 지구력 강화를 하면서 운동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재활 후,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해당하는 재활 5단계 안내입니다. 재활 5단계에서는 본인이 선호하는 스포츠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스포츠 특이적인 운동 치료를 시행합니다. 대략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과격한 운동에 복귀를 허용하는 것을 목표를 정합니다. 완전히 쪼그려 앉는 것은 이 시기 이후에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 5단계에 권장되는 운동 치료는 준비 운동을 하고 이어서 상하지 근육,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이어서 순발력 강화 운동, 민첩성 강화 운동을 합니다.
특정 스포츠에 필요한 동작을 연습하는 스포츠 특기 재활 운동을 합니다. 지구력 증진을 위한 교차 운동으로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기능과 수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수술 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재활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이렇게 소중한 반월상 연골판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재활 치료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정도의 운동, 너무 빈번하게 하는 운동, 너무 길게 하는 운동은 연골판의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